우리가 국비를 받습니까? 왜 국고보조금을 받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심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은 국정조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재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재검표라는 것을 제가 이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던졌고 사실 공개적인 재검표를 하자라는 의견이 많이 모아졌었습니다. 사실 광장에 나가 있는 분들,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부르짖고 계십니다.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정선거 의혹의 현장을 한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한번 추적해보고 또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게 그게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는 우리의 도리 아니냐 해서 송파 핸드볼 경기장 247만 표, 또 인천 송도 1동 2동 인천시장 관내 사전투표, 이런 여러 의혹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두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의미는 3.15 어떤 특정 후보를 당락을 바꿔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투개표 조작 행위를 우리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 잠실 7동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본투표 날 6월 3일 날 사실 6시 이후에도 175명의 대기자들, 그분들한테 대기표를 발급하면서까지 10시까지 우리가 투표를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본투표 용지 1900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권자가 3856명이었습니다. 175명 중에 12명이 안 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1900매로 쓰인 투표함과 투표 용지가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소각돼 버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저는 알고 싶습니다. 1800매 그 투표함 상자가 송파 핸드볼 경기장 그 지하에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고, 또 서울시장 후보 1번 후보가 정원 후보라면 2번 후보 오세훈 후보 아닙니까? 3번 후보, 4번 후보 다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도 있고 권오구 후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후보밖에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부정선거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야 합의하에서 우리가 부정선거 현장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인천 송도 1동,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 한번 보십시오. 1번 후보 1번 후보가 박찬대 후보입니다. 송도 1동, 송도 2동 3030표 동수입니다. 박찬대 후보 3030표고 우리 2번 후보 유종보 후보가 1440표입니다. 송도 1동, 송도 2동 인천시장 관내 사전투표가 똑같습니다. 물론 제3 후보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는 송도 1동에서 61표, 송도 2동에서 47표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 딱 제3 후보를 제껴놓고 송도 1동, 송도 2동 딱 쌍둥이 투표만 가지고 5억 9천만 분의 1이다. 지구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선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장동혁 대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전직위원, 민경욱 의원 부정선거의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까보자. 솔직히 6,000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자 했는데 특검이
어제 답을 줬습니다. 그 공문서 갖고 계시죠? 특검 공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특검에서 우리가 송파 핸드볼 경기장에는 특검, 검사, 뭐 수사관, 뭐 또 등등해서 14명을 보내겠다. 인천 송도 1동, 송도 2동 같은 경우에 6,000표를 위해서 검사하고 수사관까지 총 4명을 감식반 포함입니다. 4명을 보내겠다. 심지어 투표용지가 문제가 있으면은 광학기구로 해서 비파괴 검사까지 하겠다. 라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당은 하겠다, 하자. 우리 쪽에서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못 봤습니다. 의견의 일치. 전화 서범수 간사하고는 계속해서 공개 재검표하고 특검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하는 거지 특검은 특검대로 역할이 있고 특검 입회하에 뭐 여러 감식반까지 와서 전부 동영상 촬영하니까 이걸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이 못 모아져서 결국에는 공개 재검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의혹을 한번 풀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는 공개 재검표는 물 건너갔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특검에서 송파 핸드볼 경기장 247만 개 그거를 다 광학검사를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가리는 소위 말해서 재검표, 또 인천 송도 1동, 송도 2동에 대해서 또 재검표, 특검에서 정말로 투표 용지나 득표 수나 또 실제 투표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학검사를 통해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특검하고 국정조사 특위의 공개 재검표면 다른 면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특검은 일단 영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법적인 기본 상식으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걸 가지고 영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다 하고자 했던 거를 전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우리 당 지도부부터 해서 공개 재검표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않는 지도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광장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는 분들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으로 모든 게 넘어갔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뭐 또 질문 사항이나 뭐 어떤 현안이라도 다 좋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 채택 일치가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은 여야 간사 간에 모든 게 뭐 서범수 간사께서는 이제 자기는 사퇴하겠다라는 이제 입장 표명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 일단 31일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개 재검표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한 이제 이 마지막 안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또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당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일단 박 대통령께서 우리 당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동지애를 가지고 어려운 난국을 잘 풀어달라라는 기본적인 그런 취지, 충정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당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진영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다 굳건하게 동지애로 확고하게 서서 정말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잘 풀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또 현안 없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서범수 간사께서는 이제 뭐 자기는 못한다, 사퇴한다 입장 표명. 이렇게 공문은 다 나와 있죠. 공문. 특검에서는 하겠다, 같이 하겠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이 못 모아졌다.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답변 달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원내대표님과 이렇게 회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논의가 안 된 거고 이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원내대표도 어떻게 조언하는 내용인가요? 근데 사실 뭐 원내대표 여야 합의 사실 특검이 폐하에 공개 재검표 하자 해서 한 달 기간 연장을 했는데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깨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제 뭐 이제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47만 장을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 하면은 특검의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문제 있는 투표 용지 훼손되거나 문제 있는 투표지가 있으면 유관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비파괴 과학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거 가지고는 국민적인 의혹이 더 생긴다. 240만 개 한 장 다 해야 된다. 비파괴 과학 검사를.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또 계속해서 불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서범수 간사께서는 여야 협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공개 재검표 특검 위폐하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특검이 됐고 특검이 뭐 14명까지 송파 핸드볼 경기장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내일 회의를 열어서 특검 관계자를 불러서 다시 또 특검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다 물어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여당에다 던졌습니다. 여당은 못 받아들인다. 너희 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회의를 하지만은 너희들이 할 마음도 없이 특검 사무국장 불러다가 거기서 시시콜콜 또 이유되고 또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명확하게 담보를 하고 들어와라. 이게 이제 여야 이제 간사간 협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답을 못 줘서 깨졌고 본인은 이제 사퇴하겠다. 됐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모든 문제. 또 이거 말고 또 다운 씨 뭐 있어요? 현안 문제. 예? 예? 오늘 어제 중진분들끼리 만났잖아요. 중진들. 네, 어제 저는 중진 회의에 이거 회의 때문에 좀 늦게 갔는데 이제 뭐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주의 뭐 여러 가지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주의 이런 것보다는 당원 중심주의 좋습니다. 당원이 주인이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당이 당원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 중심주의, 대중정당, 포괄정당으로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결국 공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만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국비를 받습니까? 왜 국고보조금을 받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간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습니까? 국고보조금 반납을 해야죠.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국민 중심주의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민심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당심의 좁은 항구에 있으면 안 된다. 당원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더 넓게 민심의 바닷속에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됐죠? 네.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합니다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합과 화합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네. 지도부에게 조금 힘을 실어준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각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오셔서 박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잘 세워달라. 이런 말씀이 더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일반론적인 그 충정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